제가 알려드린 꿀 마사지 영상 보시고 오셨죠? 정말 많은 분들이 봐주셨는데 감사했습니다. 이번에는 세안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충격적인 사실을 하나 먼저 말씀드려야겠어요. 여러분이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하시는 그 세수가 피부를 10년씩 늙게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요. 제 말을 못 믿으시겠죠? 저도 처음엔 믿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40년간 피부 노화와 보습 장벽을 연구하면서 확인한 진실입니다. 저는 이정우입니다. 대학 연구실에서 수천 명의 피부를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며 정말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했어요. 여러분 세수할 때 뜨거운 물 쓰시죠?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거품 많이 내서 박박 문지르시죠? 그것도 당장 멈추셔야 해요. 세수 후에 얼굴이 뽀득뽀득하면 깨끗해졌다고 생각하시죠? 그게 바로 피부가 망가진 신호입니다. 제가 연구실에서 확인한 결과가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잘못된 세안을 하루 2번씩 1년만 계속하면 피부 두께가 15%나 얇아집니다. 10년이면 얼굴 보호막이 거의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70대 분들 중에 피부가 얇아서 빨갛게 실핏줄이 보이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대부분이 세안 때문입니다. 더 무서운 건 뭔지 아세요? 비싼 크림을 아무리 발라도 세안을 잘못하면 전부 물거품이 된다는 겁니다. 100만 원짜리 크림을 바르고 계셔도 말이에요. 오히려 부엌에 있는 꿀 한 스푼이 그 비싼 크림보다 효과적인데 세수만 제대로 하면요. 하지만 지금처럼 씻으시면 그 꿀도 아무 소용 없어요. 비싼 화장품 사러 백화점 가시기 전에 오늘 영상부터 끝까지 보세요. 오늘 영상에서는 절대 하면 안 되는 세안 습관 5가지와 피부를 10년 되돌리는 3분 루틴을 전부 공개하겠습니다. 특히 마지막에 나올 식초 세안법은 제가 20년 동안 숨겨왔던 비법입니다. 이거 하나만 알아도 피부가 갈 일이 절반으로 줄어들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끝까지 안 보시면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5분에 나오는 단 하나의 실천법을 모르면 앞의 내용이 다 무용지물이거든요. 많은 분들이 중간에 나가셨다가 나중에 다시 찾아오시는데 그때는 이미 늦어요. 피부는 하루하루 늙어가니까요. 요즘 세수 후에 얼굴이 당기시나요? 화장이 들뜨시나요? 거울 볼 때마다 주름이 늘어나는 것 같으신가요? 그럼 지금 당장 하시던 세안 방법을 바꾸셔야 합니다. 오늘 밤부터요. 하루라도 늦으면 내일 아침 피부가 또 늙습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세수를 몇 번 하시나요? 2번 이상이시면 지금부터 제 말을 꼭 들으셔야 해요. 3번 이상 하신다고요? 그럼 더더욱 집중하셔야 합니다. 얼마 전 72세 친구 한 분이 동창회에서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정우야, 나 요즘 거울 보기 싫다. 손주랑 사진 찍는데 자꾸 뒤로 숨게 돼. 그분의 얼굴을 자세히 보니 미세한 주름과 건조함이 가득했어요. 세수를 얼마나 열심히 하셨는지 피부가 너무 얇아져 있었습니다. 그분은 평생 깨끗한 걸 좋아하셨어요. 아침 저녁은 물론이고 낮에 한 번 더 세수하신대요. 세안제도 꼭 쓰시고 수건으로 박박 닦으셨대요. 그게 청결한 거라고 배우셨으니까요. 저도 예전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너무 씻어서 그래. 깨끗이 닦는 게 아니라 지켜줘야 해. 그분은 처음엔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평생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덜 씻으라니 말이 안 된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제가 연구 자료를 보여드리고 설명해드렸더니 놀라워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날 이후 그 친구는 제 말대로 세안 전 3분 루틴을 실천했어요. 처음엔 반신반의하셨죠. 이게 무슨 효과가 있겠냐고요.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자 당김이 줄어들더래요. 2주가 지나니 피부에 윤기가 돌기 시작했대요. 단 한 달 만에 얼굴이 환해지고 피부가 매끈해졌습니다. 동창회에서 다른 친구들이 무슨 시술 받았냐고 물어봤대요. 어떤 비싼 크림 쓰냐고 물어보더래요. 그때 그 친구가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그냥 세수 방법만 바꿨다고 하셨대요. 다들 못 믿더래요. 그때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피부는 고가 화장품보다 매일의 세안 습관이 훨씬 중요하다는 걸요.
수십만 원짜리 크림을 바르면서도 세안을 잘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반대로 세안만 제대로 해도 피부는 스스로 회복할 힘을 되찾습니다. 우리 피부엔 원래 그런 능력이 있어요.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피부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다들 잘못 세수하고 계실 거예요. 자, 그럼 이제 피부를 늙게 만드는 잘못된 세안 습관부터 짚어볼까요? 하나씩 말씀드릴 텐데 혹시 지금 하고 계신 습관이 나오면 꼭 메모해 두세요. 오늘 밤부터 당장 바꾸셔야 하니까요. 뜨거운 물로 세수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특히 겨울엔 추우니까 뜨거운 물로 세수하고 싶으시잖아요. 저도 예전엔 그랬어요. 뜨거운 물이 모공을 열어서 더 깨끗이 씻긴다고 생각했거든요. 완전히 잘못된 상식입니다. 뜨거운 물은 천연 기름막을 녹여서 피부 장벽을 완전히 파괴합니다. 우리 피부 표면엔 아주 얇은 기름막이 있어요. 이게 피부를 보호하는 가장 중요한 방패인데 뜨거운 물에 그대로 녹아버립니다. 마치 버터가 뜨거운 프라이팬에 녹듯이요. 한국피부노화연구소에서 실험한 결과를 보면 정말 충격적이에요. 40도 이상 온수로 세안했을 때 수분 손실이 30% 이상 증가했어요. 생각보다 훨씬 심각한 수치입니다. 30%면 거의 3분의 1이 날아가는 거예요. 박영수 69세님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이분은 평소 뜨거운 물로 세안하는 습관이 있었는데 얼굴이 자꾸 붉어지고 실핏줄이 생기더래요. 처음엔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하셨대요. 나이 들면 다 그런 줄 아셨대요. 그런데 제가 물 온도만 바꿔보시라고 했더니 2주 만에 붉은기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특히 겨울철엔 더 조심하셔야 해요. 밖에서 추웠다가 집에 와서 뜨거운 물로 세수하면 혈관이 급격히 확장되면서 실핏줄이 터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지근한 물로 세안하세요. 온도는 약 30도에서 33도 정도면 충분합니다. 손으로 닿았을 때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다고 느껴질 정도면 딱 맞아요. 체온보다 살짝 낮은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겨울철엔 온도 차가 커지니까 욕실 온도를 먼저 따뜻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욕실을 먼저 데우고 세수하세요. 여러분은 세수할 때 물 온도를 확인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두 번째는 이중 세안입니다. 요즘 클렌징 오일 쓰고 폼 클렌징까지 하시는 분들 엄청 많으시죠? 화장을 완벽하게 지워야 한다고 하니까요. 그런데 이중 세안은 피부 보호막을 2번 벗겨내는 거예요. 한 번도 과한데 2번이나 벗겨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서울자연피부연구회에서 조사한 결과가 있어요. 매일 이중 세안을 하는 사람의 70%가 건조하고 가려운 증상을 호소했습니다. 10명 중 7명이에요. 여러분도 혹시 세안 후에 얼굴이 당기고 가렵지 않으세요? 정미화 71세님은 화장 잔여물이 걱정돼서 매일 이중 세안을 하셨대요. 클렌징 오일로 한 번 닦고 폼 클렌징으로 또 한 번 씻으셨대요. 깨끗해지는 느낌이 좋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오히려 좁쌀 트러블이 생기더래요. 피부가 너무 자극받아서 염증이 생긴 거죠. 제가 화장을 진하게 한 날만 코코넛 오일로 1회 세안하시라고 했어요. 평소엔 미온수로만 헹구시라고요. 그랬더니 2주 만에 트러블이 사라지기 시작하더래요. 한 달 뒤엔 피부가 완전히 깨끗해졌습니다. 지성 피부시라면 오일 사용 후 약산성 세안제로 한 번만 가볍게 헹구면 돼요. 2번 씻을 필요 없어요. 혹시 여러분도 매일 이중 세안하고 계신가요? 오늘부터 당장 멈추세요. 세 번째는 세게 문지르는 습관입니다. 이거 정말 위험해요. 깨끗이 씻으려면 세게 문질러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저도 어릴 때 그렇게 배웠어요. 그런데 그게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피부는 비닐처럼 얇아서 문지를수록 상처가 생겨요. 우리 피부 두께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고작 2mm예요. 랩 한 장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매일 수건으로 박박 문지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국립피부보호학회 보고에 따르면 세안할 때 강한 마찰을 주면 잔주름 발생률이 3배나 높아진답니다. 3배예요. 생각보다 엄청난 차이죠. 그러니까 문지르면 문지를수록 주름이 빨리 생기는 겁니다. 조은경 65세님은 수건으로 얼굴을 문지르던 습관이 있었어요. 깨끗해진 느낌이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뽀득뽀득한 느낌이 좋대요. 그런데 그 습관을 바꾼 뒤 2주 만에 붉은기와 가려움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손바닥 전체를 사용해서 부드럽게 쓸어내듯 세안하세요. 절대 손가락으로 문지르면 안 돼요. 손바닥 전체로 살살 쓸어내리는 겁니다. 마치 얼굴을 쓰다듬듯이요. 스크럽제는 일주일에 1회 이하로만 쓰시고 수건은 톡톡 두드리는 방식만 허용됩니다. 절대 문지르시면 안 돼요. 수건도 부드러운 면 수건을 쓰세요. 거친 수건은 피부를 긁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은 세수 후 수건으로 얼굴을 문지르시나요? 아니면 두드리시나요? 네 번째는 세안제를 너무 많이 쓰는 겁니다. 거품이 많을수록 깨끗해진다고 생각하시죠? 저도 예전엔 그랬어요. 거품을 엄청 많이 내서 세수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큰 문제였어요. 피부에는 유익균이 살고 있는데 이게 다 씻겨나가면 면역력이 떨어져요. 우리 피부는 무균 상태가 좋은 게 아니에요. 좋은 균들이 살아야 피부가 건강해지거든요. 마치 장에 유산균이 필요한 것처럼요. 피부 마이크로바이옴 연구팀에 따르면 세안제를 과다하게 사용하면 유익균 밀도가 60%나 감소했답니다. 유익균이 절반 이상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나쁜 균들이 번식하기 시작합니다. 홍지호 72세님은 매번 거품을 많이 내서 세안하셨어요. 거품이 많을수록 깨끗해진다고 생각하셨대요. 한 번 세수할 때 세안제를 2~3번 펌핑하셨대요. 그런데 그 습관을 줄이자 일주일 만에 당김이 사라졌습니다. 외출하지 않은 날은 세안제를 생략하고 미온수로만 헹구세요. 집에만 있었으면 얼굴이 그렇게 더럽지 않아요. 미온수로 헹구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세안제는 정말 필요할 때만 쓰세요. 뽀득한 느낌이 들면 이미 과하게 씻은 겁니다. 피부가 뽀득하다는 건 보호막이 완전히 벗겨졌다는 신호거든요. 좋은 게 아니라 위험 신호예요. 세수 후엔 살짝 미끄러운 느낌이 있어야 정상입니다. 혹시 세안 후 얼굴이 너무 뽀득하게 느껴진 적 있으신가요? 5번째는 각질 제거에 집착하시는 겁니다. 각질이 보이면 자꾸 제거하고 싶으시죠? 깨끗해 보이고 싶으시니까요. 그런데 이것도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과도한 각질 제거는 피부의 천연 방패를 무너뜨려요. 각질도 사실은 피부를 보호하는 역할을 해요. 너무 없애면 안 됩니다. 연구 결과를 보면 일주일에 2회 이상 스크럽을 사용하면 피부 두께가 평균 15% 얇아졌답니다. 한 달이면 절반 이상 얇아지는 거예요. 김순자 70세님은 각질이 신경 쓰여서 자주 제거하셨대요. 일주일에 3~4번씩 스크럽을 쓰셨대요. 깨끗해지는 느낌이 좋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오히려 피부가 예민해지고 붉어지더래요. 각질 제거를 줄이자 오히려 화장이 더 잘 먹는다고 하시더라고요. 피부가 두꺼워지니까 화장이 들뜨지 않는 거죠. 탄력도 생기고 윤기도 나더래요. 신기하죠? 식초 세안처럼 산성 밸런스로 각질을 녹여내는 부드러운 방법을 택하세요. 물리적으로 문지르는 게 아니라 화학적으로 부드럽게 녹이는 거예요. 문지르는 게 아니라 녹여내는 겁니다. 이게 훨씬 안전해요. 여러분은 아직도 문질러야 깨끗하다고 느끼시나요? 여러분의 세안 습관을 바꾸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충분히 피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가 만난 분들 대부분이 이 5가지 중 적어도 3가지는 하고 계시더라고요. 혹시 여러분도 그러신가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피부를 살리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잘못된 습관을 알았으니 이제 올바른 방법을 배워야죠. 이제 피부를 되살리는 3가지 세안 비법을 알려드릴게요.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앞 영상을 안 보신 분들을 위해 꿀 세안부터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집에 꿀 있으시죠? 부엌에 있는 그 꿀이면 충분합니다. 비싼 거 필요 없어요. 꿀은 자기 무게의 20배나 되는 수분을 끌어당기는 천연 보습제입니다. 정말 놀라운 능력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열을 가하면 이 효과가 사라지니까 실온에서만 사용하셔야 해요.
꿀을 따뜻하게 데우면 안 됩니다. 그냥 실온에 둔 꿀을 그대로 쓰세요. 방법은 정말 간단해요. 미온수로 얼굴을 먼저 적시세요. 물기가 있는 상태에서 꿀을 바르는 게 중요해요. 그 다음 꿀 한 스푼을 손바닥에 덜어서 3분간 얇게 펴 바릅니다. 너무 두껍게 바르면 끈적거리니까 얇게 펴는 게 중요해요. 얼굴 전체에 마사지하듯 펴 바르세요. 이마, 볼, 턱, 코 주변까지 꼼꼼하게요. 3분 뒤에 미온수로 헹구면 됩니다. 뜨거운 물 말고 미온수로 헹궈야 해요. 제가 직접 해봤는데 세안 직후부터 피부가 촉촉하더라고요. 화장수를 바르기 전인데도 당김이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피부가 부드러워지는 느낌이었어요. 처음엔 반신반의했는데 일주일 해보니까 확실히 달라지더라고요. 아침 세수 전 3분, 꿀 한 스푼 실천해 보실까요? 정말 간단한데 효과는 확실합니다. 제 친구들한테도 알려줬더니 다들 좋아하시더라고요. 특히 겨울철에 피부 건조하신 분들한테 딱이에요. 꿀에는 비타민과 미네랄도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영양 공급도 되고 항염 효과도 있어요. 피부 트러블 있으신 분들한테도 좋습니다. 일주일만 해보세요. 피부가 확실히 달라질 거예요. 두 번째는 코코넛 오일 클렌징입니다. 코코넛 오일도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어요. 식용 코코넛 오일이면 충분합니다. 라우르산과 비타민 E가 풍부해서 피부 보호막을 강화해줍니다. 시중 클렌징 제품보다 훨씬 순하고 피부에 자극이 없어요. 코코넛 오일의 장점은 화장도 잘 지워지고 피부도 촉촉해진다는 거예요. 일반 클렌징 오일은 화장은 잘 지워지는데 피부가 건조해지잖아요. 그런데 코코넛 오일은 화장도 지우면서 보습까지 해줘요. 사용법을 알려드릴게요. 손바닥에 코코넛 오일을 조금 덜어서 체온으로 녹입니다. 코코넛 오일은 실온에선 고체인데 손에 올리면 녹거든요. 그 다음 얼굴을 살살 마사지하듯 문질러 주세요. 화장이 오일에 녹아서 쉽게 지워져요. 아이 메이크업도 잘 지워집니다. 티슈로 한 번만 가볍게 닦으면 됩니다. 수건으로 박박 닦지 마시고 티슈로 살짝만 눌러주세요. 그 다음 미온수로 한 번만 헹구면 끝이에요. 지성 피부시라면 소량만 사용하시고 잔여 오일은 미지근한 물로 충분히 헹구세요. 너무 많이 쓰면 번들거릴 수 있어요. 콩알만큼만 쓰시면 돼요. 생각보다 적은 양으로도 충분합니다. 제가 만난 분 중에 한 분은 이 방법으로 바꾼 뒤 클렌징 후 건조함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하시더라고요. 화장도 잘 지워지고 피부도 촉촉하다고 하셨어요. 요즘 쓰시는 클렌징이 혹시 얼굴을 더 건조하게 만들고 있진 않나요? 코코넛 오일은 항균 효과도 있어서 트러블 예방에도 좋아요. 특히 민감성 피부시거나 아토피 있으신 분들한테 추천합니다. 화학 성분이 없으니까 자극이 전혀 없어요. 세 번째는 식초 세안입니다. 이게 정말 신기한 효과가 있어요. 제가 20년 동안 숨겨왔던 비법이라고 했죠? 진짜입니다. 사과 식초의 아세트산이 약산성 균형을 회복시켜줍니다. 우리 피부는 원래 약산성이에요. pH 5.5 정도가 정상입니다. 그런데 세안하면서 알칼리성으로 변하거든요. 일반 비누나 세안제가 대부분 알칼리성이거든요. 그걸 다시 원래대로 돌려주는 게 식초 세안이에요.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세수 대야에 물 500ml를 담으세요. 큰 컵으로 2컵 정도예요. 그 다음 사과 식초를 한 스푼만 넣습니다. 과하면 자극이 되니까 딱 한 스푼만 넣어야 해요. 더 넣으시면 안 됩니다. 세안 마지막 단계에서 10초간 식초물로 헹구세요. 얼굴을 식초물에 담그듯이 헹구는 거예요. 10초 정도면 충분해요. 그 다음 수건으로 톡톡 닦아내면 됩니다. 처음엔 냄새가 좀 나는데 물로 헹구면 금방 사라져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밖에 나가면 냄새 전혀 안 나요. 제가 실험해 봤는데 식초 세안 후에는 피부 pH가 정상으로 돌아오더라고요. pH가 정상이 되면 당김이 사라져요. 세수 후에 얼굴이 당기는 이유가 pH가 안 맞아서거든요. 식초 세안하면 이게 해결됩니다. 여러분은 세수 후 얼굴이 당기나요? 아니면 촉촉한가요? 식초 세안의 또 다른 장점은 각질이 자연스럽게 제거된다는 거예요. 문지르지 않아도 식초의 산성이 각질을 부드럽게 녹여줘요.
그래서 피부가 매끈해집니다. 이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나만 골라서 실천해 보세요. 다 하려고 하면 부담스러우니까 하나만 선택하시는 게 좋아요. 저는 아침엔 꿀 세안, 저녁엔 코코넛 오일, 일주일에 2번은 식초 세안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게 제일 끌리세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세안 후 관리도 중요해요. 세수 후 3초 안에 보습제를 바르는 습관을 들이세요. 많은 분들이 세수하고 시간이 좀 지나서 화장품을 바르시는데 이건 잘못된 거예요. 세안 직후 3초 안에 보습제를 발라야 수분 증발을 막을 수 있습니다. 세수하고 나면 피부 표면의 수분이 빠르게 증발하거든요. 특히 겨울철엔 더 빨리 증발해요. 그 전에 보습제로 막을 만들어줘야 해요. 그래서 세면대 바로 옆에 보습제를 두고 세수 끝나자마자 바로 바르는 습관을 들이세요. 화장실에서 나가기 전에 바르세요. 방에 가서 바르면 늦어요. 이것만 지켜도 피부 건조함이 확 줄어듭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특별 관리도 해보세요. 꿀에 플레인 요거트를 섞어서 팩처럼 발라보세요. 꿀 1스푼에 플레인 요거트 1스푼을 섞어서 얼굴에 펴 바르고 10분 정도 기다렸다가 헹구면 됩니다. 요거트의 유산균이 피부를 진정시켜주고 각질도 자연스럽게 제거해줘요. 피부가 정말 매끈해져요. 저도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데 효과가 좋더라고요. 주말에 시간 날 때 해보세요. 이 모든 방법들을 꾸준히 지키시면 비싼 화장품 안 써도 충분히 건강한 피부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꾸준함이에요. 하루 이틀 하고 그만두면 소용없어요. 최소한 2주는 꾸준히 해보세요. 2주만 지나면 피부가 확실히 달라진 걸 느낄 수 있습니다. 한 달 하면 주변 사람들이 먼저 알아봐요. 무슨 관리 받았냐고 물어볼 거예요. 그럼 자신 있게 말씀하세요. 그냥 세수 방법만 바꿨다고요. 자, 그럼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마무리하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만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이 부분 정말 중요하니까 집중하세요. 오늘 제가 전해드린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피부는 얼마나 바르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씻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40년간 연구하면서 확신하게 된 사실이에요. 수천 명의 피부를 보면서 깨달은 진실입니다. 잘못된 세안 습관은 보호막을 무너뜨리고 주름을 깊게 만듭니다. 뜨거운 물로 씻고 세게 문지르고 이중 세안하고 세안제를 과하게 쓰고 각질을 자주 제거하면 피부는 점점 얇아지고 약해져요. 당김과 가려움이 생기고 트러블도 늘어나죠. 하루 이틀 잘못 씻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10년, 20년, 30년 잘못 씻으면 피부가 완전히 망가집니다. 실핏줄이 보이고 주름이 깊어지고 피부가 처지고 탄력이 사라져요. 나이 탓만 할 게 아니에요. 대부분 세안 습관 때문입니다. 하지만 올바른 세안 루틴은 피부의 자연 보습력을 되살립니다. 미지근한 물로 부드럽게 씻고 세안제는 최소한만 쓰고 각질은 화학적 방법으로 녹여내면 피부가 스스로 회복할 힘을 갖게 돼요. 우리 피부엔 원래 그런 능력이 있어요. 오늘부터 세수 전 3분을 꿀이나 코코넛 오일이나 식초 중 한 가지로 바꿔보세요. 단 한 가지만 실천해도 충분합니다. 세 가지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부담스러워서 못해요. 하나만 골라서 꾸준히 하세요. 당김이 사라지고 얼굴에서 자연스러운 빛이 돌 겁니다. 화장도 더 잘 먹을 거예요. 주름도 덜 생길 거예요. 제 친구처럼 한 달만 해보세요. 한 달 뒤 거울을 보면 분명히 달라진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손주들과 사진 찍을 때도 더 이상 뒤로 숨지 않아도 됩니다. 자신 있게 앞으로 나오세요. 거울 보는 게 즐거워질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 보는 게 기대될 거예요. 제가 만난 분들 중에 이 방법으로 정말 많은 분들이 피부가 좋아지셨어요. 72세 친구분도 한 달 만에 10년은 젊어 보인다는 소리를 들으셨고요. 69세 박영수님도 붉은기가 사라지셨죠. 71세 정미화님은 좁쌀 트러블이 없어지셨고 65세 조은경님은 가려움이 사라졌습니다. 모두 작은 습관 하나를 바꿨을 뿐인데 이렇게 큰 변화가 일어났어요. 특별한 시술도 안 받으셨어요. 비싼 화장품도 안 쓰셨어요. 그냥 세수 방법만 바꾸셨을 뿐이에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어렵지 않아요. 꿀 1스푼이면 돼요. 코코넛 오일 1통이면 돼요. 식초 1병이면 돼요.
다 부엌에 있는 재료들이잖아요. 백화점 갈 필요 없어요. 다음 영상에서는 주름을 되돌리는 얼굴 스트레칭 3분 루틴을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세안으로 피부 기초를 다지셨으면 이제 주름 관리까지 해야죠. 얼굴 근육을 살리는 스트레칭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눈가주름, 팔자주름, 이마주름 다 줄일 수 있어요. 하루 3분이면 돼요. 정말 효과적인 방법들이에요.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 꼭 눌러두세요. 알림 설정도 해두시고요. 오늘 내용 중에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하나하나 다 읽어보고 답변 드릴게요. 시간이 좀 걸려도 꼭 답변 드립니다. 그리고 좋아요도 꼭 눌러주시고요.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저한테 큰 힘이 됩니다. 혹시 주변에 피부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 계시면 이 영상 꼭 공유해주세요. 친구분들, 가족분들한테 알려주세요. 다들 잘못 세수하고 계실 거예요. 이 영상 하나면 피부가 좋아질 수 있어요. 여러분은 오늘부터 어떤 세안법을 먼저 시도해 보시겠어요? 댓글에 꿀이나 코코넛이나 식초 중 하나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선택이 정말 궁금합니다. 제일 많이 선택하시는 걸로 다음에 더 자세한 영상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2주 후에 다시 댓글 남겨주세요. 피부가 어떻게 변했는지요. 정말 궁금해요. 좋아지셨다는 댓글 보면 제가 더 기뻐요. 여러분의 변화가 제 보람입니다. 오늘 밤부터 당장 시작하세요. 내일부터 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하세요. 하루라도 빨리 시작하는 게 좋아요. 피부는 하루하루 늙어가니까요. 지금 당장 부엌에 가서 꿀이나 코코넛 오일이나 식초 확인해 보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건강하고 아름다운 피부로 행복한 하루하루 보내세요. 거울 보는 게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